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수원에서 분양하는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최근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로 인한 상대적으로 압박감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양 물량이 되었는데요. 오늘 수원에서 분양하는 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분양 물량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대출 제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의 분양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교역 재개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교역 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매교역입니다. 매교역에서 이제 이렇게 전철이 가면서 수원역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수원역에서 이제 한 정거장 차이가 이제 매교역인데, 이 매교역 같은 경우에 이 일대가 개발이 되면은 이제 12,000여 세대의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던 곳들이 8달 6구역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8달 8구역이 이제 분양을 시작했을 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영상은 제가 위에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현장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이제 8달 10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하고의 거리는 다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일대의 분양 물량들이 하나 두 개씩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일대가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변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제가 매교역 일대의 분양 물량들은 여러분들한테 입지가 좋은 곳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8달 8구역인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물량을 보시기 전에 최근에 수원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속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6.17 부동산 대책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원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군포라든가 의왕, 용인, 수원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분양하는 이 분양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물량이 이제 수원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에 지정이 된 분양 물량인데, 여기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50%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40%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금 대출 부분은 이제 하향 조정이 돼서 40%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한번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금액이 낮아졌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반드시 끝까지 듣고 자세히 잘 제가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파트 당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수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8달구 인계동 1원에 있고 세대수는 3,432세대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소형 평형인 39제곱미터부터 103제곱미터까지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이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하고 GS건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1군 건설사로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랜드마크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본다면은
이제 매교역이 있습니다. 매교역에 있고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거리에 매교역 인근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매교역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서 12,000세대의 이제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시가지였던 부분들이 신시가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수원에서는 이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이 수원역에 대한 교통망이 많이 확충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수원역 핵심적인 GTX가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한 정거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의 핵심적인 입지 중에 한 곳이 이제 화서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서역. 이 화서역 같은 경우에 화서역 푸르지오라든가 브리시엘이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수원역하고 이제 한 정거장 거리입니다. 이 화서역도. 이 화서역 같은 경우에 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이제 10억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화서역하고 그리고 매교역 쪽이 이제 향후에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도 이 매교역 일대의 재개발 일원으로서 이 지역의 가치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여져요. 인근에 뭐 초등학교라든가 주변 시설들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일자리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수원 트램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수원 트램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인근 거리에 이쪽 부분에 지우고 한번 다시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바로 인근 거리에 트램 역사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 트램 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원시 광역 교통망 확충 현황을 지금 보면은 이 사항은 이제 수원시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수원 1호선 트램이라든가 GTX 신호선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노선이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강남까지 이제 삼성역까지 20분대의 주파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TX 신호선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제 수원역에서 삼성역 강남의 핵심 지역까지 그 물리적인 거리가 멀었지만 시간적인 거리를 당김으로써 이 수원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KTX 직결, 신분당선 연장, 그리고 분당선의 연장, 인덕원과 동탄선 연장, 오산 용인 고속도로 이러한 핵심적인 굵직한 교통 노선들이 어디에 확충되느냐? 이제 이러한 노선들이 수원시에 이제 확충된다는 거예요. 수원 역사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이 수원역에서 불과 한 정거장의 매교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이 화서역이기 때문에 화서역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된다면 수원의 가격도 넘사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 일대가 이번에 보란듯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향후에 이 지역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파크 자이 조감도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보면은 여기 자이 마크가 있고 이쪽에 아이파크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 건설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게 지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신다면 이 단지 배치도는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오밀조밀한 모습의 단지 배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본다면 39형의 평면도를 한번 39타입의 평면도를 보시면 292세대로 세대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관에서 진입을 했을 때 침실 1이 있고 거실 겸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욕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평면도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A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11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3베이로 돼 있어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죠. 4베이로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3베이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방이 안방 그리고 작은 방 2개로 이렇게 방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이제 파우더룸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 주방 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통풍 형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창이
창이 지금 작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새는 이 창을 통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개방감이 있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이 좀 작은 거는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지고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인 타입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 B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408세대로 세대수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아까 59 A 타입과 틀린 것을 본다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하고 파우더룸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좀 다소 A형보다는 좋다고 보여지지만 이 작은 방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과 단점이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9 A 타입과 B 타입은 그냥 보편적인 그런 평면도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73A형 평면도를 살펴보신다면 643세대로 굉장히 많은 세대수의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2베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3형인데도 불구하고 3베이나 4베이가 아닌 것은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침실이 이제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 이 측면 쪽에 이렇게 창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탑상형 구조 중에도 측면 쪽에 창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보편적인 그런 2베이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팬트리가 있는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쪽 안방 부분에도 이제 드레스룸 같이 있는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73A형 같은 경우에 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타입이 73A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제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B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270세대로 이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여기도 3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4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다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드레스룸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 주방 쪽에 팬트리가 있으면은 더 구성이 좋았을 것 같은데 팬트리가 없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73B 타입의 평면도는 물론 73A형보다 평면이 좋지만은 73형의 평면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잘 구성된 평면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4A 타입의 평면도를 보시면 311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때까지 3베이 형식으로 59나 73 형식 평형이 타입이 이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되어 있어요. 4베이. 그래서 구조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이 있고 작은 방 2개의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주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알파룸 같은 경우를 이제 수납 강화형으로 한다면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유상 옵션으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알파룸으로 놓고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드레스룸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방 쪽에 마통풍으로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좀 다소 아쉬운 것은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팬트리가 없다는 단점 빼고는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84B 타입의 평면도를 살펴본다면 88세대로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지고, 보신다면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잘 뽑아진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안방하고 작은 방 2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파룸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방이 4개로 구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유상 옵션을 통해서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파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여기에 이 현관 부분에 현관 팬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84 타입 치고는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은 드레스룸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까지 잘 구성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84 타입 치고 그래도 혁신적으로 잘 뽑아진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103평면도를 보신다면 43세대로 굉장히 세대수가 작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포베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방하고 침실 2개, 그리고 알파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이제 팬트리가 있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03평면도를 봤을 때 우수한 평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타 다른 평면도 중에 아주 혁신 평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다소 보편적인 평면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점수로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80점 이상의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이제 보신다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해 지역 청약 같은 경우 수원시 계속해서 1년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이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을 모집 공고 전에 예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 예치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예치금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이제 1순위 청약 제한이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자,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이 된 자,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에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진행이 되고, 85 초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30%, 그리고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분양 일정은 이제 6월 29일에 특별 공급을 신청을 하고 30일에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1순위 기타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에 있으니까 이 일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당 순위에 맞는 일정의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선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5억이 채 되지 않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고, 73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중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중반대로 이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10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7,4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을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금 대출이 이제 40%밖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실행을 했을 때는 40%밖에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다소 겁을 먹고 아파트 청약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40% 말고 나머지에 잔압해야 되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위압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지만은 다른 대출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중도금 대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금적인 부분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 이외에 잔압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50% 대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0% 대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청약 신청에 있어서 다소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물론 이 중도금 대출 이외에 잔압하는 이 대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많이 하향 조정됐다고 해서 대출 안 나오니까 난 포기해야지 라는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잔압을 통해서 뭐 이금융권을 통해서라도 내가 잔압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알아보시고 대출 실행에 대한 방법들을 분명히 연구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파트 타입을 잘 선정해서 청약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84A 타입, 84B 타입, 아까 평면이 우수했죠. 이 84A 타입이나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청약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상을 다루면서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는 타입이 조금 다소 나쁜 타입을, 타워형이나 탑상형 같은 타입을 우회적으로 청약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들에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아니,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입지가 좋은 곳에 평형도 타입도 좋은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야지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 타입이 안 좋은 아파트를 청약 신청합니까? 라는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 당첨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처럼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타입이 안 좋은 곳을 청약 신청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은 겁니다. 저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우회 청약을 했을 때 청약 당첨이 되신 분들이 많고,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본다면 84 타입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73A 타입이 이제 643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았어요. 게다가 타입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타입이 이제 투베이 형식의 탑상형이었기 때문에 이 타입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탑상형이나 타워형 같이 평면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아파트에서 타입별로 그 가격 분석을 해봤을 때는 뭐 10% 이상 차이 나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향이나 아니면 조망권에 따라서 이 타워형 같은 경우도 더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면이 나쁘다고 해서 가격이 막 현저하게 떨어지진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실 때 73A 타입의 643세대의 분량을 노리시면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타입을 더 추천한다면 39 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39 타입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많고, 그리고 아주 잘 빠진 평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당첨을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39 타입과 73A 타입을 청약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 타입 같은 경우에는 추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세대수가 너무나 작아요. 43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타입이 안 좋은 평형대를 노려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원이 규제지역으로 특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청약을 신청하려고 했던 분들이 청약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청약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니까 나도 이제 자금이 안 되니까 청약 신청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행여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역으로 그러면은 40%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나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청약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그러면 내가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임성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중도금 대출이 40%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잔압으로 20%의 중도금 대출을 할까 고민이 지금 많은데,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산이 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중도금 대출은 제2금융권이나 다른 대출을 활용해서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이제 면밀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중도금 대출이 안 돼가지고 중도금 대출 실행을 못했다, 잔금 대출 못했다.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꼭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선호 타입을 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편집을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거고,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